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토요일입니다.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엘라바마주의 로이 모어 후보를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이제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는 그런 뭐 일종의 캠페인도 했고,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의 대사관도 지금 그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로 아니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그 좋아했었던 그 측근 그 참모 가운데 한 명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코 좋지 않은 이제 그런 행보를 특별검사와 같이 했었던 것도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고, 또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뉴스가 있어요. 항상 북한과의 이슈는 또 빠지지 않죠. 그런 내용들이 이번 주에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뉴스였는데, 오늘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에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하고 엘라바마주가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엘라바마주 한 뭐 20마일,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할까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서 여러 가지 그 유세를 하면서, 선거 유세예요. 엘라바마주의 로이 모어 후보를 지지를 해라. 그 사람이 엘라바마주의 대법원장 출신이지만 경제에 아주 그 뭐 좋은 사람이다. 그가 그야말로 미국의 경제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그 지지를 했고, 본인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엘라바마주의 로이 모어 후보는 14살 소녀부터 여러 명의 그 소녀들을 거의 이제 그 어린이 성추행한 혐의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수사를 하지도 못하지만, 그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심정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물증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공화당 전국위원회도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전폭적으로 이번 주에 뭐 몇십만 달러 선거 기금까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상관없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당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원하는 이슈에 이 그 로이 모어 후보가 민주당 그 후보보다는 민주당의 누구보다도 가깝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른 거 상관하지 않고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엘라바마주가 워낙에 굉장히 좀 그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요즘 보수라는 말도 쓰기 참 민망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때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수라기보다는요, 좀 그 낙태에 반대하고, 그리고 성경이라던가 뭐 십계명이라던가 굉장히 그 강조하는 복음주의 크리스찬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에 비해서 이 엘라바마주가 복음주의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어도 6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 메인스트림 그 크리스찬까지 합치면 훨씬 많잖아요. 한 80% 이상이 될 텐데요. 전체 그 인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지지하지도 않았었고, 예비선거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지지했는데, 어쨌든 본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 다 뭐 가리지 않고 그를 지지하라고 어제 뭐 강력하게 연설을 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또 하나 연설한 것은, 본인이 이 로이 모어 후보가 엘라바마 또 그 미국 전체적인 경제를 이뤄내는데 그 본인의 뜻대로도 하고 하는데,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한 명이 되면은 굉장히 그 큰 수확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아주 정직한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보다도 더 미국의 규제 같은 것을 풀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 로이 모어 후보에게 16살 때 성추행을 당했었다라고 얘기를 한 여성이 학교 그 졸업 앨범에 로이 모어가 직접 뭐 막 뭐라고 얘기 써주고, 그리고 그 본인의 사인까지도 하고 했었던 그것을 제일 처음에 증거로 들고 나왔었는데, 어제
그 이제 졸업 앨범에 쓴 것에 본인이 날짜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다 그 학교 빌딩 이름을 추가로 적어 넣은 것은 본인이 적어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 팍스 뉴스를 포함한 그 우파 언론은 거봐라. 자신이 로이 무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 여성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제 그 부분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이 여성이 16살 때 로이 모어 후보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가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을 굉장히 어제 그 선거 유세를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레이티스트고요.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그 지지난주부터 영국 언론에서는 19명, 저도 몇 명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그만큼 되잖아요. 어제는 보니까 그 팍스 뉴스의 전 앵커인 줄리엣 허디 씨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본인과 같이 점심을 먹고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샀겠죠. 그땐 대통령이 아니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본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 그 자리에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그때 뭐 유명한 CEO였으니까요. 바디가드도 있었는데 그랬다. 뭐 본인이 정말로 뭐 그게 위협적이라고 느끼진 않았지만 그 순간 2005년인가 2006년이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고 묘하고 아주 그 어색한 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5년이나 2006년이면 2005년도에 현재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결혼을 했었으니까 그때 유부남이었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말로만 그렇게 하고 또 액세스 헐리우드라는 그 테이프에 비디오로만 뭐 돈만 있으면 여자를 여기도 만지고 저기도 만지고 성기도 만지고 해도 할 수 있다니까 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나서도 나중에 내가 저 목소리 내 것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로이 모어 후보를 전혀 그 어린이 성추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마치 그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거짓말장이라던가 범죄자라던가 로이 모어 후보의 대변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요일에 그에게 투표해라 하는 것이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어제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도대체 공화당이 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2명이 이제 상원 의원 1명, 하원 의원 1명이 성추행 문제로 사임을 했는데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엘 프랭크 의원은 키스했고 또 그 여성이 원치 않는데 잠자고 있는데 가슴에 손을 얹었고 사진을 찍었고 피식 웃었고 이런 등등의 이슈 때문에 결국은 사임한다고 의사당에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성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본인의 기억과는 다르고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그 진실이 아니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본인의 그런 행동이 여성들에게 본인이 이제 그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현재의 그 여성들이 그 성추행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많은 부분들을 너무 그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추세 등등 여성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본인이 상원 의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권을 위해서 많이 일했고 결국은 뭐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면 하고 앞으로 몇 주일 안에 물러날 것이라고 연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가 나는 코미디언 출신으로 그런 일 의도하지 않은 뭐 이런 일들을 일으켜서 사임을 하지만 나보다 훨씬 더한 어린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여성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돈 있고 힘이 있으면 하고 허풍 비슷하게 떨었던 그런 사람은 뭐 백악관 그 집무실에도 있는데 내가 이런 일로 물러난다는 게 참 아이러니이긴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몇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로이 모어 후보가 혹시 당선되면 그 뒤에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민주당 상원 의원이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고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하원에서 가장 오래 하원 의원을 한 또 다른 그 하원 의원은 이제 그 본인의 스태프들과 성희롱 문제에 관해서 몇만 달러를 주고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한 게 돈이 몇만 달러이지만 납세자의 돈이었잖아요. 그런 문제로 결국은 존 코니얼스라는 민주당의 미시건주의 하원 의원이 가장 그 하원 의원을 오래 지냈는데 80세가 훨씬 넘었어요. 결국은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한 사람은 공화당인데 이 사람은 어젯밤에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뉴스가 조금 더 나왔는데 트렌트 프랭크라는 사람이에요.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팔선 하원 의원인데 원래는 본인의 여성 스텝 2명에게 대리모를 해달라고 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임을 한다고 1월 말에 사임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폴리티코라든가 뉴욕타임스가 이제 추가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꼭 그 대리모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대리모를 요청하면서 본인과 같이 성관계를 갖자고 한 것인지 그게 애매모호해요, 지금. 그래서 한 여성에게는 싫다, 아니다 하니까 500만 달러까지 주겠다고 했고, 이 사람이 60세입니다. 현재의 부인과 대리모를 통해서 쌍둥이, 3살인가요? 아무튼 자녀 쌍둥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1월 말에 사임하겠다고 했다가 점점 얘기가 더 나오면서 실제로 이것이 하원의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당장 사임하겠다. 어제로요. 와이프가 이 뉴스를 듣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임한다고 얘기를 해서 공화당 하원 의원 그리고 또 다른 텍사스주의 하원 공화당 의원도 역시 어떤 여성들과 돈 주고 합의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하이라이트는 역시 애리조나주의 상원 의원 후보 공화당과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런 의원이죠. 오죽하면은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미투 무브먼트를 선정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까지 다 제쳐놓고요. 여성들이 이제는 나도 헐리우드의 하비 와인스틴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뉴욕타임스, NPR 방송 또 ABC, MBC 거의 시작은 팍스의 CEO와 팍스의 가장 유명한 앵커 빌 올라일리였지만 다른 사람들 팍스에서는 아주 오랜 동안 CEO를 킵했고 적어도 몇 년입니다. 오랜 동안 또 수천만 달러 주고 합의한 것까지도 알고도 빌 올라일리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다른 진보적인 언론은 미국에서 언론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보수보다는 진보의 숫자가 많습니다. 한국은 좀 다른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진보 언론에서는 이런 일이 드러나면 곧바로 해고합니다. 정직 처분했다가 바로 해고를 하는데 이게 진보의 가치라는 것 때문이죠. 여성 소수계의 권리를 좀 더 많이 존중을 하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런 일들이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는 프랑스 파리에서 발행되는 아주 권위 있는 문학 잡지의 편집인도 이런 일로 결국은 사임한다고 발표를 하고 말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 같은 것은 일반인보다는 훨씬 좀 까다롭게 좀 빡빡하게 다뤄야지 되는 것이 분명한데 이번 주에 USA 투데이에는 저널리스트인 클레어 버닌스키라는 여성이 이게 어떠한 범죄적인 면에서의 여성 성추행이냐 아니면 인간이 성인들 여성 남성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정도의 성인 조크라든가 또 서로의 유쾌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남녀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는 오갈 수 있는 희롱 정도 이 정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수십 년 경력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까지 가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칼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주 중요했고요. 모든 업계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지휘자인 제임스 레빈 같은 경우도
이 그 제임스 레빈의 경우는 본인이 25살 때 어떤 음악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16살 남학생이죠. 가르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뒤에 지난해에도 일리노이주에서 어렸을 때부터 17살 때부터인가요? 이 그 제임스 레빈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하고 이제 신고가 들어갔고 해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도 그가 그 지휘를 하기로 했었던 프로그램에서의 지휘를 다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그 남자와 남자 사이에 그 성관계 이런 것인데 그런 경우는 어렸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도 남자를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 남자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의 그 지휘자는 지난해까지 음악 감독까지도 했는데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에 드러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정치계나 아니면 헐리우드나 뭐 모든 문화계 저널리스트들도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 원래 그랬어 하는데도 워낙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업계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주기 때문에 그냥 참았던 거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같은 경우도 이사들이 워낙에 이 사람이 유명하고 뭐 사람들도 많이 끌어오고 기금 모금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알면서도 슬쩍슬쩍 뭐 증거가 불충분해 하면서 놓아두다가 이제는 그 미투 무브먼트가 저도요 여자들이 막 손을 들고 오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온 것. 이게 이번 주에 미국의 정치계에서부터 모든 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이번 주 그 위켄드 리뷰에서 마이클 플린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밖에 하지 않았지만 2015년부터 알았고 선거 그 초반기부터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자문을 많이 해준 삼성 장군 출신입니다. 마이클 플린이 대통령이 이제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을 만나고 그 대화한 내용 가운데서도 뭐 그 어떠한 그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같은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좀 부드럽게 해주기를 러시아에 요청한 거 이런 걸 안 했다고 연방수사국의 수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한 것이 드러났고 본인이 했다고 특별검사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는가 개입을 했다고 미국 정보국은 전체적으로 열 몇 개 정보국이 다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고요. 그리고 그러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트럼프 캠페인이 관여를 했는가를 지금 특별검사가 조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마이클 플린이 지금까지는 백악관에서 쫓겨나고 나서도 이제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변호사들과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딱 끊고 특별검사의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면서 네, 제가 거짓 증언을 아주 그 윌링리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겠죠.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그 가차없이 사람을 치고 버리고 비난하고 욕설 퍼붓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와이프까지도 우리 남편은 비난을 받으면 10배 이상으로 갚아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이클 플린이 본인에게 등을 쫙 돌렸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마이클 플린을 좋은 사람이다. 뭐 언론이 그 해고할 당시에는 언론이 그를 해고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크게 잘못했죠. 트윗을 하면서 하루 지나서 신중하게 한다고 한 트윗인데 내가 마이클 플린을 해고한 것은 러시아에 관련돼서 부통령과 연방수사국에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통령에게 거짓 증언한 것까진 그렇다고 하고 연방수사국에도 거짓 증언을 했는데 그 제임스 코미 수사국장이 해고된 이유도 제임스 코미는 마이클 플린이 러시아와 이런 관계를 수사하는 것을 대통령이 이제 그만두라고 했는데 연방수사국장이 계속해서 결국은 나를 해고시켰다라는 게 이 연방수사국장이 선서를 하고 의회에서 증언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연방수사국에도 거짓 증언을 한 것을 알면서도 이제 그 뒤에까지도 계속 그를 뭐
놓아줘라. 내가 호프 희망하건대 그는 좋은 사람이다. 그를 더 이상 수사하지 말아라. 해고시켜놓고도 연방수사국장한테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법방해죠. 사법방해라는 것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기 전에 시작된 것이 바로 사법방해고, 그 당시에도 대통령 자문이 이제 이렇게 특별검사에게 뭐 이런 비슷한 형태로 증언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플린이 백악관에서 등을 돌려서 특별검사 쪽으로 간 것이 리처드 닉슨의 사임 시작이다. 이제 최악의 경우로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100% 아무 것이다, 무엇이다, 아니면 100% 아무것도 아니다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얼만큼 알고 있었냐, 개입을 했느냐,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서 여기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사법방해 이 부분은 이제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장 대통령의 변호사가, 대통령이 트윗한 건 아니에요. 그 대통령 어카운트이긴 하지만 내가 그거 토요일 날 아침 9시 14분이었는데요. 미국 사람들 토요일 날 웬만하면 일 안 하잖아요. 물론 뭐 중요한 그 대통령의 변호사이긴 합니다만은 그 초안을 내가 썼어요 하고 대통령의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변호사가 대통령보다 법을 더 잘 아는데 대통령이 사법방해의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트윗인 줄을 본인이 대통령의 변호사가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그 뉴스를 다룰 때 여러 군데서 오보도 나오고 실수도 많이 나옵니다. ABC 방송도 원래 이 마이클 플린이 특별검사에게 증언을 할 때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나에게 러시아 관계자를 만나라고 했다, 이렇게 아마 증언할 것이다 라고 ABC가 잘못 보도를 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무슨 러시아와 만나라, 당선자 신분으로 또 그 인수팀에서 러시아와 만날 수는 있죠. 다만 만났을 때 얘기됐던 그런 그 이슈가 그 하나의 정부 원칙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와 반대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다고까지 마지못해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얘기해서는 안 되는 미국 법이 있긴 있거든요. 로건법이라고 해서 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민간인이 할 수 없고, 그때의 민간인이라는 것은 당선자와 당선자 참모 신분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취임 선서를 하기 전인 그 1월 전이잖아요. 그 전에였었으니까 2016년이었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왜 트럼프의 측근들은 항상 러시아에 대해서는 모른다, 아니다, 안 만났다, 전화 안 했다, 이메일 안 했다 하다가 하나하나 증거가 나오면 그거 했는데 이게 아니고 입양아 이슈고 저거고 하다가 결국은 가면은 그 이슈로 가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나 또 그 사위도 만났잖아요, 러시아 관계자를. 그게 문제죠. 만약에 숨길 게 없다면 왜 거짓말을 하는가? 인수팀으로서의 그 부분에 적절한 미팅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안 만났다, 전화 안 했다, 이메일 안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기가 새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것도 아주 빅 이슈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유타주의 미국의 그 유적지, 국립공원은 의회에서 정하고 미국의 이제 유적지라고 하면은 개발을 좀 막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보존을 하자 하는 것인데, 유타주의 Bears Ears 모뉴먼트라고 해서 한 150만 에이커 정도 되는, 특히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유적지로 또 레가시로 헤리티지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환경보호론자들도 마찬가지 입장을 갖고 있고 해서 오랫동안 로비를 했어요, 이게 인디안 부족들이.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12월 달에 이제 거의 임기 마지막에 유적지로 지적을 해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풀었습니다. 풀면서 한 얘기는, 아니 유타주의 일을 유타주에서 알아서 하지 왜 연방정부에서 묶느냐. 그곳을 사람들이 뭐 레크리에이션도 즐기고, 그때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낚시도 되겠고
또 뭐 스키도 되겠고 낚시도 되겠고 또 뭐가 될까요? 사냥도 될 테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사냥이나 낚시보다는 사냥과 낚시도 대통령의 아들에겐 중요하지만요. 그 아주 굉장히 취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내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임명이 됐는데 낚시나 사냥도 중요하지만 개발을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오일 시추도 하게 하고 석탄도 캐게 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 가운데 하나의 모순이 있다면 지금까지 많은 미국의 대통령이 모뉴먼트를 그 정하고 또 실제로 조금 줄인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전임 대통령이 한 것을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이 약 150만 에이커를 해놨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85% 정도를 풀어서 개발을 해라 하고 오픈을 해준 거거든요. 이런 일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 용품을 파는 그 파타고니아라든가 아니면 다른 소매업소에서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제 그 소비자들이 또 원하는 점이기도 하니까는요. 이제 고소한다고 했고 고소한다고 하자 내무부 장관이 이건 뭐야? 뭐 파타고니아가 이렇게 선전을 했거든요. 웹사이트에다가 대통령이 당신의 땅을 훔쳤다. 유타의 땅을 훔쳤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무장관이 무슨 당신의 땅 말할 자격이 파타고니아가 뭐가 있냐. 파타고니아에서 그 옷 같은 거 다 해외에서 만들면서 하니까 파타고니아는 우리가 워낙에 그 품질을 하이 퀄리티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미국에서는 봉제나 텍스타일이냐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는 나프타 이제 그 국제 간의 그런 그 무역 협정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항상 아메리카 퍼스트만을 외치는 회사도 아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함께 어우러져 가는 회사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비즈니스 추세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임 대통령이 한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하고 트럼프의 오일, 석탄, 시추 이런 거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파타고니아를 포함한 다른 소매업소들에서는 요즘 미국의 CEO나 기업에서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친환경적인 것을 그 좋아하잖아요.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비슷한 물건을 살 때 신발 한 켤레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 신발 회사가 버는 돈으로 본인들만 다 잘 먹고 잘 쓰냐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서 가격 책정도 양심 있게 하느냐 이런 것을 상당히 보거든요. 그래서 파타고니아나 다른 소매업소가 이제 그 유적지를 대폭 줄이는 이런 그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한다는 게 미국의 또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총기협회가 막강하다는 것도 또 보여줬잖아요. 의회에서 미국에서 주마다 총기에 따른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그 총을 보이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다 이렇게 차고 다니잖아요. 카우보이처럼 카우보이 모자까지 쓰고 어떤 주에서는 사람들에게 좀 무서움을 주니까 안 보이게 가지고 다녀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자격증을 주는데 허가증이죠. 그 허가증을 한 주에서 갖고 있으면 받았으면 다른 주까지도 다 그 허가증을 가지고 총을 안 보이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공공장소에. 그럼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좀 사람들이 총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주 몬타나나 사우스캐롤라이나나 뭐 이런 주에서 미네소타 같은 주 사냥을 많이 하는 그런 주에서 이제 그 총기 같은 것을 안 보이게 가지고 다니는 허가증을 갖고 있으면 이제 캘리포니아주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원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요. 하원에서 231대 반대 193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한 거예요. 공화당 가운데서도 6명은 지지를 했고요. 의회 하원이 435명이니까요. 찬성이 231, 반대가 198이었습니다.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도 14명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이게 결국은 총기협회가 의회 의원들에게 선거기금도 많이 주면서 여전히 굉장한 그 권력을 부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린이들이 숨진 샌디욱 초등학교가 지역구인 그 뉴타운이요.
그 커네디컷주의 그런 그 민주당 엘리자베스 에스티 의원 규제해야지 됩니다. 이런 목소리보다는 노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리차드 허드슨, 총기, 안 보이는 총기를 다른 주까지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허가증 주는 것, 확대하는 것은 뭐 결혼허가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다를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목소리가 훨씬 크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경제가 미국에서 아주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자율이 조금 올라갈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경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선거 유세할 때 보니까 제조업이 뭐, 제조업이 뭐 15만 8천 개가 만들어졌다고 하던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전체 일자리가 22만 8천 개 가운데서 제조업 3만 1천 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자리 늘어난 것이 이제 지금까지 11월까지 다 합치면 평균 매달 17만 개 정도 늘어났거든요. 어제는 22만 8천 개였지만 그것보다 모자랐던 적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바마 시대에 너무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바마 시대에 8년 동안에 상당 부분 나빴던 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시 대통령 임기 말기에 경제가 너무 그때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 미국에서 시작돼서 도미노 현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오바마 임기 말기에는 2016년도에는요. 평균 한 달에 일자리가 19만 몇천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지금 평균 17만 개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잡지 애틀란틱이 어제 자세히 계산을 해놨는데 오히려 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오바마 시대의 마지막 해에는 이미 이게 그 플러스로 돌아서서 평균 일자리 만들어진 게 한 달에 19만 몇천 개고 지금은 평균 11월 달까지 내보면 17만 몇천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가 수치적으로 좋아지면 뭐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전혀 못 느끼거든요. 갭이 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당 수입이 늘어나야지 보통 사람들이 경제가 나아졌어 느낄 수 있는 건데 시간당 수입은 시간당 5센트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평균 뭐 26달러 몇십 센트 미국 사람들이 버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 정도가 미국에서 이번 주에 굉장히 미국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예루살렘과 북한 이슈를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이제 그 공식적인 수도로 인정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그 참과 거짓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다 선거 공약할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빌 클린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었죠. 공화당인 조지 부시도 그렇게 선거 공약했습니다. 떨어지긴 했지만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게 선거 공약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선거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이번에 마이클 플린 이슈도 있었고요. 등등 해서 국내적인 것을 인기 없음을 좀 돌려보이기 위해서 나는 선거 공약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전에 대통령들은 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팍스뉴스나 많은 일반 언론에서도 뭐 진보 언론에서도 별로 지적하지 않는 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을 2번 했습니다. 2번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선거 공약 2번 다 하지 않고 대통령 된 사람입니다. 미국 현대 대통령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그 공식적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다는 공약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유일할 겁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유대계의 지지를 그 투표로나 유대계는 투표율이 90% 이상이에요. 95% 이상입니다. 거의 100%예요. 한인들 투표율은 뭐 정말로 50%가 뭐예요? 20%도 안 되고 10%도 안 될 때도 많은데
그 정도니까 투표나 인구는 작아도 투표율이나 또 선거 자금 되는 거나 이스라엘 너무 막강해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대통령이 다 그랬는데 안 지켰는데 나만 지켰다고 했지만 오바마는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네탄야후와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죠.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대통령도 지난 25년 동안에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의 경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적으로 협상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을 때 그 협상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1995년도에 전폭적인 지지로 상원도 뭐 93대 몇인가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대사관 옮기는 문제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는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이 워낙에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라 아랍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까지도 다 나름대로의 그곳이 성지인 거예요. 본인들의.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도 두 개의 국가가 설립되면 우리는 동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수도를 삼겠다는 건데 지금 예루살렘을 통째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해버리면 이게 팔레스타인이 좋아하겠어요?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체코 빼고는요. 유럽에서도 아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내용을 지지하지 않고 아랍 국가 물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요르단까지 미국과 친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친한 국가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체코는 지난 10월이었던가요? 체코 대통령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해요. 여러 가지 성향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코만 아마 이스라엘의 그 수도로 예루살렘을 미국에 이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 대선 후보들이 다 하고 공약 안 지킨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은 미국의 국내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뭐 아랍이냐 이스라엘이냐 하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은 분명한 것이고요. 외교 이슈에 대해서 별로 큰 생각을 크게 그쪽에 포커스를 두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엘라바마 상원의원 선거 전에 역시 그 지지율을 올리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엘라바마주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과 선거할 때도 한 29%포인트 차이로 이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로이 무어라는 공화당 상원 의원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벤자민 네탄야후만 좋아하죠. 이스라엘 총리만. 그래서 지금 이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사관의 얘기는 이제 95년도에 미국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텔라비브에서 한 99년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기겠다 했더니 팔레스타인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이스라엘과의 두 개국과 평화협정에서 그 예루살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 유엔이라든가 오슬로 조약이라든가 모든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정착촌을 확장해 나가면서 야금야금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도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고 하지만 뭐 시민권은 없고요. 영주권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좀 아니다. 점령을 너무 무단 점거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 대사관을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계속 안 옮기기로 웨이브 6개월에 한 번씩 하다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했죠.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되니까요. 취임한 지. 그러다가 이번에는 옮기겠다 했는데 예루살렘에 미국의 영사관도 가지고 유적지 건물에 아주 뭐 그럴듯한 건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대사관이 가지도 않고 새로 알아봐라, 새로 진다 하니까 이게 몇 년 걸릴지 모르거든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대사관 문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북한 이슈야 뭐 이번 주에 한미 군사 합동훈련 때문에 북한이 참 미국이
핵전쟁을 구걸한다, 구걸해 이런 얘기도 했고 최대한의 뭐 여러 가지 그 한국 그 한미 군사합동훈련에도 신무기 많이 그 선보이면서 긴장은 지금 최고조고 북한은 뭐 보여줄 것 웬만큼 다 보여준 것 같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 마지막 기술이 적지 않겠어 뭐 그 탄두를 뭐 작게 만든다던가 그 무게라든가 하는 것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도 시간 문제인 것이고 어차피 북한은 이제 핵을 가진 국가로 인정을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지적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젯밤에 그 AP통신이 보도한 것을 보니까요. 94년도에 북한이 그 당시에는 핵이 없었을 때였죠. 김정일 당시에 미국이 핵전쟁을 준비를 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바지에 이제 제네바 협약하고 했잖아요. 클린턴 행정부 때. 크루즈 미사일로 북한 핵시설을 폭발해볼까?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첫 3개월 동안 미군이 5만 2천 명이 숨진다는 계산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도 했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한 그 특사를 했었잖아요. 지금 북한과 전쟁을 치르다면은 1차, 2차 대전 때보다도 훨씬 인명 그 피해가 많을 것이다. 지금 이런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일본은 이제 북한에 대비해서 장거리 그 미사일을 많이 산다면서요. 아주 신형 미사일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그 미사일을 원격 미사일을 산다는 얘기인데 장거리 F-15 전투기 플러스 장거리 반 그 함대 미사일 그 함대에서 저거 하는 거 쏘는 것 그리고 공중 지상 미사일 다 뭐 지상 뭐 해상 영공 다 커버하는 것을 산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델의 F-35 스틸스 제트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락히드 마틴 거고요. 미국 거고요. 지난번에 아시아 방문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는 예의 바르게 잘했지만 일본에 가서 좀 껄렁껄렁하니 그랬잖아요. 뭐 일본이 미국에 최신식 무기 사들이면 뭐 방어 잘할 텐데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이슈는 북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뭐 미국 이런 안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이 그 평창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동계 올림픽에 지금 뭐 백악관에서 저는 그날 분명히 제가 백악관의 브리핑을 봤거든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세라 후카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 선수들을 보낼 것인지 보내지 않을 것인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니키 헤일리 미국 UN 대사는 아주 선수들이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 이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갈고 닦았는데 기회가 충분히 발휘돼야지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해서 데이 바이 데이 사태를 지켜봐야지 된다라고 했고 당연히 미국의 올림픽위원회는 한국의 평창 올림픽위원회 측에 간다고 했겠죠. 그런데 그런 국민의 생명의 위협 같은 것을 정하는 최종적인 결정권이 미국의 올림픽위원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정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니키 헤일리도 완전한 그 책임자는 아니고요. 백악관의 세라 허커비 그 대변인이 얘기한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다 가야지 되고 가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 날짜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는 남북한 또 그 북한과 미국의 이런 그 핵 긴장 때문에 굉장히 그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그 도핑 스캔들 때문에 국가가 주도를 해서 러시아 선수들이 못 나가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초대하면 메달 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거 정치적인 결정이야.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면서 본인 다시 선거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20년 훨씬 넘게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푸틴은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그 동계올림픽의 그야말로 메인 파워하우스인데 러시아가 참석하지 않으면 한 21개 메달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16개 금메달을 포함해서 독일이 뭐 제일 많이 한 4개 정도 가져가고 일본도 6개 정도 가져가고 그밖에 뭐 캐나다, 미국, 뭐 네덜란드도 한 3개 정도 다 이렇게 나눠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동계올림픽의 메인 파워하우스 2개 국가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지금 걱정하겠어요. 지금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오늘의 미국의 그 위크엔드 리뷰였습니다. 위크 어헤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위크 어헤드는 역시 다음 주 화요일에 엘라바마주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원의원이요. 이제는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린이 성추행 스캔들이라기보다 뭐 거의 혐의가 짙은 그 사람 로이 모어가 공화당이 복음주의에 또 대통령의 공화당에 힘을 얻고 당선이 될까? 민주당의 그 덕 존스 후보에게 이길까? 만약에 이기면은 지금 뭐 보수적인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해서 진보적인 워싱턴 포스트까지도 단기적으로는 승리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상원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는 되겠지만 이미 뭐 회부를 시켜서 해고를 하겠어요? 공화당이 당 차원에서 전국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했는데 돈까지 지원하고 스텝도 다 지원하고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그 로이 모어라는 14살을 포함한 10대 소녀들을 성추행 내지는 폭행한 그런 그 혐의자가 미국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공화당의 얼굴.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래서 공화당과 미국의 복음주의 또 이제 프로-라이프, 낙태에 반대하는 이런 운동에 굉장히 나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지. 워낙에 그 엘라바마주가 이제 공화당 주이고 막 복음 뭐 10개명 낙태는 절대 안 돼. 그건 살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로 이 로이 모어가 이길지 아니면 그래도 또 그 복음주의 가운데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해서 이제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론조사는 지금 정말 그야말로 그 두 사람 다 목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돼 있고 엘라바마주의 유권자 여성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도 이 로이 모어를 지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알 수 없는 문제고요. 아무튼 사회, 경제, 뭐 개인적인 것, 감정적인 것 여러 가지 그 엘라바마 유권자들도 압박들이 많이 있겠죠. 있지만 그래서 이 다음 주 화요일에 이 문제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마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탑 뉴스는 정해졌어요. 엘라바마로 이제 세계 언론들이 다 가는 거죠. 네, 다음 주에 이게 가장 큰 이슈고, 그리고는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크리스마스 전에 대통령 책상 앞에 감면안이 가서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아주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게리콘 백악관 경제자문이 대통령과 한때는 굉장히 가까웠는데 지금은 그다지 가깝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버지니아주 샤롯츠빌에서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 KKK단 막 그 시위하고 있었을 때 대통령이 그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 많고 반대파 중에서도 나쁜 사람 많아. 반대파도 좋은 사람 있고 또 이 사람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도 있지만 동등하게 취급하는 그런 것 때문에 KKK는 또 유대인 되게 싫어하잖아요. 흑인도 싫어하고 게리콘이 유대인이거든요. 경제자문이 대통령. 이 경제자문이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아무도 뭐 세금 인상을 원치는 않지만 주마다 다른 것도 있고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냥 원론만 지금 공화당의 세금 감면안이라는 것은 부자들에게 또 그 큰 기업에 돈 잘 버는 곳에 더 많은 세금 감면을 해서 뭐 어디에 투자도 하게 하고 또 종업원들 봉급도 많이 주게 하고 낙수 효과를 노린다. 트리클 다운이라는 것. 근데 이 트리클 다운에 대해서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도 또 많은 미국의 사람들도 더 이상 트리클 다운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게리 콘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 세금을 바꿀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 친구들, 부자 친구들이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요청을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자문들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외부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게 이제 게리 콘 백악관 경제자문이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같은 거 세금 감면이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런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조금 어떤 때는 아이가 혼자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혼자 뭐 두발 자전거로 잘 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모터가 달려 있는 자전거를 부모가 돈도 없는데 구태여 사줘야 될 이유는 없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 아이가 체력이 너무 지금 약해져서 조금 그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세발 자전거를 사주는 게 낫겠다. 부모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경제에 비유하자면 경제가 조금만 국가에서 뭐 좀 힘을 받쳐주면 좀 잘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뒤에서 이렇게 바람으로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면 근데 지금 경제가 이제 그 뭐 세계 다 중국 빼고는 뭐 인도 뭐 다 뭐 남미나 유럽이나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비해서 가장 좋잖아요. 2018년도에도 그럴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조금 나빠지면 중국은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니까 괜찮고 세계적인 경제도 좋고 미국도 이제 너무 오랜 고생 끝에 2016년부터 일자리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게 아주 좋게 유지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또 여러 규제도 풀어주니까 더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때 세금 감면까지 기업에 해준다면 이게 너무 빨리 숫자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분배는 골고루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빨리 성장하면 인플레이션이 오죠. 그리고 이자율도 더 빨리 그래서 성장을 해야지 되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에게 좋을까 하는 의심이 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주쯤이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계속 뉴스가 될 텐데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팍스 뉴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절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리고 CNN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득이 된다는 것은 절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대인 거예요. 이 두 언론들의 입장이. 그래서 이쪽을 팍스, 드러지 리포트, 브레이트바트 그 밖에 뭐 이름이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웹사이트라고 하면 이쪽 반대쪽은 CNN, 뉴욕타임스, MSNBC,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정도가 되고 중간 정도가 그러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이라고 할까요? 루퍼트 머덕이 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은 뭐 본인들의 또 뜻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팍스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의회에 나가서 이제 그 조사를 받았어요. 하원 정보위원회에 나간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러시아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한 것을 그 의원들 앞에서 밝힐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밝힐 수 없냐면 이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특권의 케이스다. 근데 대통령과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이 변호사도 아니고 대통령 아들이 변호사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왜 아버지에게 그 러시아 사람들 만난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변호사와 의뢰인의 특권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는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서 보도를 하죠. 근데 왜 이것을 변호사와 의뢰인 특권이라고 하냐면 그 자리에 변호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좀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뉴스에 대해서 팍스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의회가 대통령 아들을 잡아다 놓고 마치 그런 식이에요. 대통령 아들을 잡아다 놓고 몇 시간 동안이나 지글지글 구웠다.
이런 식으로 그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릴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뉴스를 가지고 언론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없을 땐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얘기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 캠페인 할 때 지금 책이 하나가 나왔는데 전에 그 캠페인 의장이었다가 뭐 여성들에게 잘못해서 쫓겨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제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알려진 뉴스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선거 캠페인 할 때 빅맥 두 개의 맥도널드에서요. the fillet of fish sandwich 그리고 초콜릿 그 밀크쉐이크 하면은 칼로리가 얼마겠어요. 빅맥 하나만 해도 얼마인데. 이렇게 먹는 걸로 나오니까 그 사람 거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스테이크도 좋아한다고 하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전 캠페인 매니저 그 코리 라스트 네임이 뭐였죠? 루안도우스키가 얘기한 거 보니까 그런데 그거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글루틴 안 먹는 그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빅맥을 먹어도 그 필레 오브 피쉬를 먹어도 빵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빵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만 잔뜩 먹는 거예요. 고기하고 피쉬만. 그러니까 이 뉴스를 끝까지 다 들어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 당시에 무엇을 먹었는가 메뉴가 나오잖아요. 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도 이쪽 언론을 들으면 이 뉴스만 나오고 저쪽 언론의 뉴스를 들으면 저쪽 것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릴 때는 정말로 꼭 전해드려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얘기가 왜 오늘의 미국에서는 없지 할 때 웬만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된다고 생각되는 미국에 관한 뉴스는 전해드립니다. 그런 혼선이 있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발표되지 않은 지금도 대통령과 CNN 사이에 이메일 받은 그 날짜에 대해서 그 대통령 아들이요 또 대통령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가짜다 아니다 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이런 것들이 별것이 아닌 뉴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시대이기 때문에 빅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그 미시시피에서 그 민권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갔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하원 의원 민주당 소속은 안 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자, 뭐 이민자, 블랙 또 여러 그 소수 장애자를 계속 비난하고 골리고 아주 일반 사람들도 하기 힘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모시면서 그 자리에 가겠느냐 해서 미국에서 민권 이벤트 하면은 그 블랙이잖아요. 그리고 블랙이 의회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조지아가 지역구인 존 루이스, I have a dream 하고 그 마취하고 그 마틴 루터 킹, 그 셀마 마취하고 이랬던 의원도 안 갔고 또 그 미시시피에서 있는 일인데도 미시시피에 버니 탐섭 그 의원도 안 갔습니다. 제가 이 의원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베니 탐슨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사실은 그 박스에서는 비난을 많이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그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실패했을 때 얼마나 빨리 확산됐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물론 그 대통령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언론에 대해서 대통령이었을 때 화가 났었던 적 너무 많았죠. 뭐 대통령이 뭐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았다는 이 박스에서 얼마나 많이 보도를 했어요. 거의 처음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데서 보고한 것이긴 하지만 그랬고 정말로 너무 화가 난 적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런 그 언론과 정치인 또 그 최고 지도자와의 여러 가지 그 치고받는 것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필수다.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여러 가지 좀 참아라 하는 경고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에피소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강희신이었습니다.